네, 첫 번째, 지금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리튬 가격인데요. 칠레 동위원회에 따르면 리튬 수요가 폭증해서 2031년까지 계속 가격이 급등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본 거는 한국광물자원협회에서 2026년까지도 리튬이 톤당 한 5만 달러 언저리지 거기서 막 그렇게 크게 빠지진 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요. 요거는 한국광물자원서비스 코미스라고 하죠. 코미스에 들어가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6월 15일자로 가져왔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100% 다시 올라와서 305.5 위안이에요. 150점 위안까지 빠졌다가 여기 보시죠. 바닥에 150 찍고 다시 305.5 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그렇게 쉽게 안 빠지고요.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뭐 줄도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리튬 업체들 뭐 도산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그렇게 공급이 엄청나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면 증가했지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산화 리튬은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7,400불, 톤당 47,400불 정도 수준이다. 최고가 찍었을 때가 7만 불까지 찍었거든요.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47,000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리튬 가격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과 전기차의 실제 판매량입니다. 가장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S&E 리서치인데요. 4월 달까지 저희는 뭐 중국은 비중이 거의 없으니까 1%도 안 되니까 올해 4월까지 누적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은 86.7기가와트입니다. 이 86.7기가와트시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4%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87 정도인데 요거를 그냥 하반기 원래 보통 하반기가 1분기가 계절적 비성수기고요. 2, 3분기가 더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걸 고려를 안 해볼게요. 그냥 딱 87 기준으로 곱하기 4 해서 전년 대비 연간으로 몇 프로 성장하냐 봤더니 87 곱하기 4만 해도 전년에 220 여기 숫자 보이시죠? 220 대비해서는 50% 넘게 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출하량 중국을 제외하고 연평균 50%씩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랑 중국 CATL, BYD를 비교해 봤을 때 LG 엔솔, SK온, 삼성 SDI의 누적 4월 달까지 점유율이 47.4%고요. CATL과 BYD가 28.1%입니다. 여전히 중국을 제외하고는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LG 엔솔이 27.8%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역시 1등입니다. 근데 CATL이 26.5%로 많이 쫓아오긴 쫓아왔어요. 그래서 CATL의 그 누적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나 좀 우려되는 부분은 LG 엔솔도 잘했어요. 49.2% 성장했는데 CATL이 97% 성장했습니다. 거의 100% 넘게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나소닉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17.2%. 근데 제가 눈여겨볼 거는 SK온이 전년도에 15.6% 점유율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9%까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SK온도 좀 점유율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LG 엔솔, SK온, 삼성 SDI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들이 납품하는 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폭스바겐의 ID3랑 ID4, 그 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마하 2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LG 엔솔이 연평균 이 4월 달까지 누적 50% 가까이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SK온은
기아의 EV6, 현대 아이오닉 5랑 6인데 SK온이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뭐 픽업 트럭 이슈도 있지만 아이오닉 5랑 6가 생각보다는 판매량이 좀 둔화된 측면이 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SDI는 리비안 픽업 트럭, BMW i4, BMW i7, BMW X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까지. 그래서 BMW랑 아우디가 잘 팔려야 돼. 그래야지 삼성 SDI 점유율이 올라간다. 그다음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전 모델을 다 하고 있죠. 테슬라 S, 테슬라 X, 테슬라 3, 테슬라 Y 다 하고 있다. 그리고 CATL은 중국산으로 나가는 모델 3, 테슬라 모델 3, 그 다음에 재미난 게 CATL은 볼보하고 푸조를 합니다. 볼보하고 푸조. 이 CATL 같은 경우는 유럽에 나가는 중국산 유럽 모델 3의 좀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북미 비중 거의 적은데 볼보하고 푸조 E208이랑 볼보 C40이 의외로 좀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려서 CAT의 유럽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 4월달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표로 보면 LG 엔솔 27.8, CATL 26.5, 파나소닉 17.2, SK온 10.9, SDI 8.7, BYD 1.6 이렇게 순서대로 1등부터 6등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 SK온, LG 엔솔이 좀 더 이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북미하고 유럽에서 계속 1등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159만 8천 대 전년 대비해서 35.4% 성장했는데 이것도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데 1분기 딱 그냥 곱하기 4해서 했더니 전년 대비해서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굉장히 견조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50% 정도, 배터리 출하량도 연평균 50,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도 연평균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 체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세종의 양극재랑 음극재 통합연구소를 국내 최초로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극재랑 음극재랑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합연구소 국내 신설 최초로 하겠다니까 그만큼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음극재 사업부의 시너지 효과가 강력하게 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온이 보통 1기가와트 시당 1,000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SK온이 서산 공장에 1.5조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조 투입한 걸로 5기가와트시 현재 수준에서 10기가와트시로 2배 넘게 배터리 용량 국내 서산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LS랑 LNF가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LS가 지분율 51%, LNF가 49%로 2025년부터 이제 전구체를 연간 8만 톤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거의 지금 전구체 진심인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게 LNF도 이 전구체 밸류체인을 강력하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LNF는 음극재 개발을 검토하고 있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LNF도 에코프로도 포스코 퓨처엠도 뭐 대주전자재로 한솔케미칼, SK그룹도 다 이 음극재에 대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극재보다 배터리의 원가 비중에서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음극재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NF는 폐배터리 사업도 준비하면서 폐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그래서 사업 구조를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만금 공장 관련돼서 엔캠이란 국내 전액 1등 업체고 글로벌 4등인데 엔캠도 당연히 글로벌 소위 말하는 이 IRA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액도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중국 업체인데 북미에서 이 중국 전액 업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양극재만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음극재랑 전액 업체도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IRA 관련돼서 엔캠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엔캠은 굉장히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 공장을 다변화, 당연히 유럽, 북미 굉장히 공장 다변화, 아시아, 중국 엄청나게 엔캠은 투자도 많이 하고
글로벌로 공장을 다변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국내 공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리튬염은 뭐냐? 전해액의 핵심 원료예요. 근데 이 새만금의 리튬염 공장을 건설해서 6천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연간 5만 톤의 리튬염을 자체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2024년, 2단계 2025년, 3단계 2026년까지 해가지고 연간 5만 톤의 리튬염을 생산하면 당연히 내재화를 통해서 당연히 이익률도 좋아지고 엔캠의 그 캐파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2차전지 그 전기차 판매에 관련돼서 요거에 하나 누락돼서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제외한 연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1등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3.4%, 폭스바겐이 2등입니다. 13%, 스텔란티스가 10.3%, 저희 자랑스러운 현대기아차가 10.3%. 이걸 왜 말씀드리냐? 상위 1등부터 5등 BMW인데요.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BMW가 모두 국내에 LG엔솔, 삼성 SDI, SK온의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BMW 요 1등부터 5등까지의 지위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국내 배터리 업체의 강력한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주 소식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연간 누적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역시나 2023년 현재 4월 달까지 압도적으로 5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가 2023년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29.9%, 아시아가 12%, 그다음 기타 지역이 2.5%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침투율은 아직도 대단히 낮다. 북미 기준으로는 10%가 아직 안 되고요. 8.9%, 유럽은 20%가 아직 안 됩니다. 한 18% 정도 되고요. 중국만 지금 목에 차서 한 29.9%, 약 30%의 침투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거 되게 재미난 건데요. 중국이 지배하는 LFP 배터리 2026년 위기가 온다는데요. 그 이유는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가 인산염입니다. 근데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 현상, 인산염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지금 인산염의 95%가 중금속이 포함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재밌죠? 이 퇴적암을 추출해서 얻는 인산염의 10%만 이 PPA라고 하는 정제 인산을 통해서 전환이 되고요. 우리가 LFP 배터리로 쓰려면 이 PPA, 정제 인산의 형태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PPA 생산량이 100% 다 LFP 배터리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90%는 비료, 사료, 약, 세제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 사료, 세제, 약,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10%만 LFP 배터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북미에서 인산염이 고갈 중에 있고요. 글로벌로도 2026년부터는 인산염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산염 가격이 비싸지면 LFP 배터리 원재료가 비싸지면 LFP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러면 LFP 배터리가 그나마 가격 싼 거, 저가 차종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계속 싸니까 많이 썼는데 LFP 배터리 자체도 싼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LFP 배터리가 가진 유일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LFP 이 배터리 2026년 위기가 온다? 요거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기사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면 LFP 배터리는 설 자리가 아예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LFP 배터리를 대체할 국내 업체가 없냐? 너무나 많습니다. LFP 배터리를 이미 대체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움, LNF,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모두 지금 소위 말하는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망간리치, 실제로 에코프로비움이 아마 OLO라는 그 상품명으로 아마 가장 빨리 망간리치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망간리치, 그 다음에 니켈의 비중을 줄이는 미드니켈, 이런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양극재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2025년, 26년 이 차세대 양극재가 이 LFP 배터리를 대체하는 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LFP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흥미롭게 보시고요. 다음 이슈는 유럽 의회에서 배터리 설계, 생산, 폐배터리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그 말은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이 2030년부터 의무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3,
예. 유럽 2023 인터배터리에서 LG 엔솔이 LFP 배터리 팩을 적용한 ESS 신제품을 공개했고요. 삼성 SDI도 LFP 제품 NMX 그다음에 468의 원통용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테슬라 세미트럭이 드디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초기 생산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슈는요. 블룸버그 NEF에서 따르면 전기차 올해까지 누적적으로 2,700만 대 보급을 했고 2026년대는 1억 대, 2040년대는 7억 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전기 버스, 전기 이륜차,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8조 8천억 달러의 엄청난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저가 브랜드에 대응해서 10월 달에 저가 전기차 신형 시트로엔 E-C3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도 당연히 유럽의 완성차 업체나 현대기아차나 테슬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지금 25,000불 미만의 소형 전기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강력한 중국 전기차의 대형 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도 지역 보조금까지 합치면 지금 모델 3가 25,000불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 더 사실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드하고 GM 경영진이 미국의 소매 상업 신차 수요가 예상보다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단 달리 전기차 지금 산업은 굉장히 수요도 탄탄한 상황이다. 예, 포드나 GM 같은 완성차 글로벌 탑 완성차 업체의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CEO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전기차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하는 일본의 도요타조차도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당연히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이제 뒤늦게 1조 1,000억 정도 생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재나 부품 업체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테슬라 슈퍼차저 요거 관련돼서 현재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전기차 충전 관련된 테마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SK 시그넷 요 회사가 상장되면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SK 시그넷 이 초급속 충전기 제품이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방식인 NACS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CCS 방식인데 이 SK 시그넷의 초급속 충전기도 다 이 테슬라가 사용하는 방식이랑 통신이나 이 제어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NACS 방식으로 SK 시그넷도 연내 제공하겠다고 해서 SK 시그넷도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그 중국의 이 거시안이라고 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시간주 내에서 양극재, 음극재 공장 투자 승인 받았다.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15만 톤. 일단 규모 자체가 2031년까지 계속 쪼개져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규모 자체도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하는 양의 미미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미 재무부 산하의 CFIUS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고션의 이 미국 미시간 공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관할이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 승인 결정이 아니고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예, 우리가 이거 관여할 수 없다. 그걸 밝힌 거고요. 이거 가지고 중국 내 2차전지 기업이 미국 진출이 막 대거 허용된 것 마냥 잘못된 이슈로 확대 해석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진출 허용이 중국 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진출이 대폭 허용될 거다? 이거는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셀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관련 비용은 당연히 높은 부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생산 관련된 투자비가 국내 기업 대비해서 약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미에서도 이 소재 공급망을 당연히 완성차 업체, 셀 업체 모두 생산 공정 관련돼서 자동화하는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화 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기업을 잘 분석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 소재별로 단가를 낮추는 필요성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 배터리 시장에 대한 재고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 4등부터 20등까지가 다 지금 줄도산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그 틈새를 더 파고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중국의 중점적인 소재죠. 소위 말하는 전해질, 전해액 첨가제 이 시장 가격이 다시 5월 달에 킬로그램당 16,000에서 6월 달 킬로그램당 3만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해질이나 전해액 첨가제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판가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엔캠이라든지 첨가제 관련된 첨보 관련된 회사들의 판가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차전지 관련된 핵심 이슈는 사실 매주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오늘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리튬 가격이 크게 안 빠지고 있다. 네, 리튬 가격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국내 3사 LG엔솔, SK온, 삼성 SDI 47.4% 4월 달까지 누적 점유율 유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 LG엔솔 뭐가 잘 팔리는지. LG엔솔 뭐가 잘 팔린다고 했죠?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ID3, ID4, 포드의 머스탱 마하, 요게 잘 팔리고 있다. SK온은 뭐가 잘 팔린다? 아이오닉 5, 6, 그 다음에 SK온이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기아의 EV6랑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그걸 기대하고 있다. 삼성 SDI는 뭐가 잘 팔려야 된다? 네, 리비안 픽업 트럭도 있지만 BMW가 잘 팔려야 돼요. i4, i7, BMW X 모델이 잘 팔려야 되고, 아우디 이트론도 SDI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CATL은 유럽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CATL이 최근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왔는데, 그거를 견제하는 거는 CATL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볼보하고 푸조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CATL 모델, 테슬라 모델 3가 중국산으로 유럽에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런 측면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2차전지 관련돼서 이 소위 말하는 합작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네. LS하고 LNF가 군산 새만금에 이 전구체 연 8만 톤으로 1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도 이 리튬용 관련돼서 6천억 넘게 연 5만 톤의 리튬용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LG화학과 그 소위 말하는 중국의 그 화유 코발트 합작해서 새만금에 1조 넘게 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조인트 벤처의 합작 형태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원자재 앞단의 밸류체인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되고, 앞으로 계속 이런 합작 투자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 이 소위 말하는 LFP 배터리 핵심 원료인 인산염이 고갈되고 있고, 2020년에 품귀 현상이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LFP의 가격 경쟁력마저 좀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재 배터리의 더 경쟁력 강화는 지금 이런 이슈로 봤을 때는 더 견고하게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2차전지 관련된 핵심 이슈 체크 해드렸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2차전지 또 업데이트된 핵심 이슈 체크랑, 다음 주에 또 2차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보셨으면 하는 핵심 투자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좀 정확하고 재밌는 기업 분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